결국은 정치도 당연히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오히려 당내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볼 때 너무 화가 나서 잠시 우리에게 마음을 돌렸다가 다시 그런데 언제나 또 돌아갈 수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아니지라는 정서가 일단 국민의힘이 그동안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당에서 당 분위기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뭔가 새롭게 정비하고 나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은 네. 죄인 아닙니까? 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국민들 5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오매불망 3월 9일만 기다렸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네.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 더 이상 당내 분열이 안 생기도록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참 시끄러웠을 때는 어떤 심정이셨어요? 정말 면목이 없었죠. 지역에 가면은 네. 정말 그다음 저에게도 밤새 고민한 흔적들이 많아요. 문자를 밤새 고민하다 잠을 못 이루시는 분,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걱정돼서. 걱정돼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예. 아니,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러니까요. 기분 좋게 해줘야지. 정치가 걱정시키면 국민을 어떡합니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네. 끊임없이 국민을 불편하게 불안하게 만들고 네. 있으니 저는 또 가시방석 같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선한 의도를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분란으로 그렇죠. 또. 비춰지기 네. 때문에 참고 참으면서 이제는 수습되기를 네. 이제는 좀 조용하고 우리가 진정한 원팀이 되기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뭐 네. 끝까지 간 거였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지지율을 보면 일단 뭐 다시 반등은 했는데 네. 이전에 보면 이 부산 경남에서 특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거기가 상당히 이 텃밭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런 국민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정권 교체 열망이 너무 높거든요, 부산이. 네. 네. 근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국민의힘이 수권 능력을 갖춘 정당의 모습일까? 결국은 정치도 당연히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오히려 당내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볼 때 너무 화가 나서 잠시 우리에게 마음을 이제 돌렸다가 다시 네. 결국은 후보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개인이 아니라 네. 국가와 국민의 대리인 예. 그런 역할로 그 마음으로 안아주신 거라서 그걸 네. 저는 높게 평가했다고 보고 네. 그다음부터 이준석 대표는 또 본인의 역할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네. 모든 국회의원들도 각자 지역에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니까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는 돌아오고 그런 있다. 과정. 그런데 네. 언제나 또 돌아갈 수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아니지라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건 있다. 근데 그럼 안철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결국은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중도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당의 당원들이 어느 순간에인가 전략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전략적 선택을 한 게 극명한 게 드러난 게 당대표 선거 때인데 네. 그때 제가 60대 어르신들 70대에도 이준석이 당대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는 작년이니까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예. 이준석 당대표가 돼서 젊은 표를 다 가져와야 된다. 아, 그래서 예.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는 이유도 네.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그런 열망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한 것들이 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제는 다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를 조금씩 얻어가는 과정이다. 결코 우리가 또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그리고 2030들은 정말 이준석 대표를 보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뭐 다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목소리를 당내 갈등을 당내에서 조정하는 것보다 외부에 네. 계속 목소리를 낼 때 그게 개인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당 대표라는 그 지위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대부분 그 부분은 형성돼 네.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많이 이해해 보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그 입장에서. 근데 그 다른 목소리를 낼 때 바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본인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지 않았나. 네. 그러면은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잘못이 두드러지게 크긴 하죠. 네. 그렇지만은 그 선대위에 계셨던 분들,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의 잘못이 아닌가. 이제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자기 반성을 하고 내려놓고 하나가 되었고 그 네. 과정을 가는데 이준석 대표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2030이 떠났던 분들이 돌아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지지율을 보면 네. 그것이 오롯이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이라고는 또 하기는 어렵겠죠. 이 후보가 네.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이면서 아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 분노하는 그 마음들을 당대표 탄핵해라 이런 요구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안아서 모든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네. 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위치에 충실한 그 결과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쳐서 같이 돌아온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대선에서 PK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PK를 못 잡으면 뭐 대선 승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김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지역에 계시니까 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무겁죠. 예. 제가 사실은 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매주 지역에 가서 지역 민생 현장을 돌아다니거든요. 네. 회의도 하고 아마 네. 정당 사상 유일하게 월 1회 온라인 생중계도 합니다. 민생회의 장면을. 네. 그러면서 기초의원들 역량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 민원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결국은 평소에 네. 우리 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치에는 또 이런 대선에는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람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바람을 그렇죠. 역행하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보병으로 아무리 떠도 네. 공중에 태풍이 그러나 불면 뭐 어쨌거나 지금 정권 교체 열망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걸 뛰어넘는 아마 득표를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작년에 부산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그렇죠. 제 바람은 65대 35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아, 65대 35. 아.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해야죠. 네. 나라 살리는 그런 각오로.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현장에서 전 열심히 뛰어야 되고 뛴다.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시당 선대위를 발족합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뭐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로 절박함이 없어 보인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부산 경남에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별로 찍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시 반성하고 더 처절히 낮아져서 시민들 네.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의총 때 절규했었거든요. 네. 왜 우리는 다 남 탓을 하냐. 아. 당대표 네, 탓. 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음. 과연 그 열망을 담아낼 만큼 절박하고 간절했습니까? 네. 아. 우리 먼저 음. 좀 변화됩시다 하고 다들 공감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 모든 분란에 있었던 그 중심에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부인 김건희 씨 문제가 상당히 도사리고 있었어요. 근데 네. 윤 후보가 다른 거는 상당히 통 크게 하시다가도 부인 문제만 나오면 상당히 방어막을 친다. 뭔가 빨리빨리 결정을 못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정치인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많은 실수를 했었거든요. 네. 누가 물어보면 고지고대로 다 줄줄줄 얘기를 해 물어보는 거 이상으로. 네. 그러면서 내 억울한 것도 상당히 어필했는데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게 훈련이 덜 되지 않았나. 아. 그러면은 참 말을 잘했을 텐데. 아. 그걸 조금, 알았더라면. 그럼요. 예, 예. 아. 그러면은 그게 맞는 말만 하면 되는데 그런 정치의 때가 좋게 말씀드리면 정치의 때가 덜 묻어서 네. 못했고 그걸 딱 분리하면은 쉬운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어.
그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 정권에 했었고 네. 김건희 대표에 대한 그 의혹이나 뭐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그 이전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왜 가만히 있고 이제 와서 별의별 걸 다 털고 있냐. 저도 털면은 제 인생 전부 다 까발려지면은 부족한 거 투성이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국민들 앞에는 늘 국민들이 과거의 잘못이 그때는 관행이어도 현재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 게 네. 맞고 법적인 잘못은 그에 대한 처벌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그에 대해서도 바로 잘못이다 사과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처럼 산더미 같은 그런 범죄 전력이나 60여 가지 의혹에 가시는 후보도 계시는데 네. 그 배우자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잘못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어. 생각은 듭니다. 근데 김 의원님께서 그 김건희 씨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굉장히 가까운 건 전화도 아니고요. 하시고 조언도 전화. 좀 하시고 그런다는데. 뭐 굉장히 가깝다고는 네. 제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늘 약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그냥 여성으로서 네. 너무 숨어 지내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네네. 해서 아, 소통을 하고 예. 그 다음에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를 제가 알려드리는 역할 네. 그 다음에 네. 완전히 우리 쪽이 아니라 중도에 계시는 분들 예.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퍼나르기도 하고 아. 그러면 근데 늘 감사합니다였어요. 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제가 듣고서 제가 네. 조언을 하면은 참 좋은 의견이며 고맙습니다. 음. 뭐 이런 반응이었고 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한 개인으로 돌아가 보면 이분이 이런 걸 생각도 못 하고 살아오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조차도 불과 2년 전, 1년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꿈도 안 꾼 일인데 맞아요. 정치권에 들어온 지 6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준비한 정치인도 아니고 네. 네. 배우자는 더군다나 더 그렇고 배우자 없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너무나 배우자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거는 결국은 그렇죠. 프레임 씌우기거든요. 네. 근데 그 길을 정말 당당하게 털고 나오면 좋겠는데 정신적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된 것 같아요. 아.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검사할 때부터 네. 늘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니까 그때마다 배우자는 네.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게 정치인도 아니고 훈련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위로도 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정치인이 이 받는 시선은 항상 국민 눈높이입니다. 네. 그 말씀을 좀 많이 해드리고 아. 그래서 상당히 수용을 잘하셨어요. 아. 근데 그 말씀 들어보면 우리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저 김건희 여사의 뭐 관리팀이라고는 뭐하지만 뭐 지원팀 정도로 해서 팀을 하나 꾸려서 좀 해주시면 훨씬 심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퍼포먼스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글쎄, 저는 뭐 그 부분을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후보 본인이 아내로서의 뭐 조용한 내조 역할 정도 네. 뭐 그 정도만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모든 영부인이 같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각자 그냥 역량대로 하면 될 거고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자질이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평가해야지 그 외적인 것은 네. 그냥 후보 본인으로서는 털 게 없으니까 자꾸만 그 외연 확장을 해가지고 네. 털려고 하는 그 시도기 때문에 그분도 어느 시점 되면은 하실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 네. 지금은 너무 힘든 과정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누가 물어보면 줄줄줄 얘기를 하듯이 그게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고민 네. 없이 네. 너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순진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하고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기자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통하는 기자들은 저도 많이 속았거든요. 처음에 네. 호응해주면은 나한테 다 동조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네. 확 다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필요한 것만 야마라고 하더라고요. 예. 딱 쓰는데 네. 그걸 모르시죠. 그걸 몰랐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 좀 되면 되면 네, 좋겠고 그래서 누군가 조언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모르니까.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조언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느 게 좋을지 네. 그리고 저의 바람이 있다면 결국은 영부인이 돼도 다양한 국민 천태만사의 그쵸. 우리 국민의 네. 삶이 있는데 소외된 분들의 네. 모습을 음. 보고 공감하고 이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해서 그거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음. 네. 근데 그걸 하려고도 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그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순수하게 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은 뭐 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떤 예.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네. 안 나오셔도 뭐 어떨까 싶은데요. 대통령만 잘하면 네. 되지 근데 않을까?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김건희 팀이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여사님의 뭐그 신변 잡기부터 뭐 각종 네. 제기했던 의혹들을 다 다시 파헤쳐 보려고 하는 그게 그런 얼마나 움직임이 그러니까 있어요. 잘못된 겁니까? 후보에게는 60여 가지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네. 그다음에 범죄 전력을 저렇게 달고 나오면요. 기초의원도 못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네. 제가 기초의원 공천 심사한 적이 있는데 네. 음주운전 20대에 참 괜찮은 우리 지역의 청년이었는데 네.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이분은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된다 했는데 제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네. 그분에게. 이재명 후보를 이분은 보면서 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고가 얼마나 저질입니까? 네.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검사 자격을 사칭한 네. 이런 것들. 보통 사람은 평생에 한 번 가질까 말까 하는 그런 범죄 전력을 4개나 가지고 계시는 후보고 네.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60여 가지인데 그분에 집중해야죠. 아, 네. 왜 그 후보 배우자 음. 그냥 그때 그러면 검찰총장 임명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거 덮었습니까? 아. 이제 와서 세상 그런 거 다 탈탈 털고 있는 거 그때 자체가 우리 총장님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도 2년 이상 털었는데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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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네. 오히려 국민들께서 이제는 제대로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제 뭐 정책 얘기를 조금만 좀 가보죠. 지금 이제 여가부 폐지 윤 네, 후보가 네, 네.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 네. 이 찬성하신다고 하시면서 창조적 해체가 필요하다 했는데 음. 혹시 2030 여성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 네. 주변에 2030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도 다 찬성합니다. 게다가 저는 지난 15년간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하면서 알고 보니까 네. 전부 다 여가부 관할의 일들을 제가 제 돈 써가면서 아. 제 재능을 써가면서 했었거든요. 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들,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아이들이 소년분리심사원이나 소년원에 가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게 하고 싶은 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수시로 소년분리심사원을 들락거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었고 네. 그 아이들의 위탁보호위원회 역할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지내는 부모가 제대로 보호력이 미약한 부모를 대신해서 쉼터가 있어요.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라고 지금 불려지는데 그렇게 간 아이들을 지원하는 거 너무나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후원자를 연결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가부 관할이었어요. 근데 저는 정작 그 일을 할 때 이게 여가부인지 뭐 법무부인지 관심 없었어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은 그게 여가부가 됐든 법무부가 되었든 복지부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지 네. 문제가 없는데 근데 여가부가 보여준 행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고 강하게 어필해서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 네. 기존 차려진 밥상에 안주하려고 했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여성들의 편을 들지 않았죠. 네. 네. 오히려 여성들에게 모욕감을 줬잖아요. 작년에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렇죠. 여가부가 제가 좀 여가부 심했어요. 장관에게 네. 그 권력형 성범죄이냐 아니야 물어본데 대답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정말. 그러니까 스스로가, 여가부 스스로가 자기 조직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아, 여가부에 여론조사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호감도도 보니까. 한 27%, 네. 정책에 대한 공감도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여가부가 잘했다라고 하는 거 과거에 네. 잘한 거 있는 거 맞습니다. 네. 네. 호주제 폐지를 한다든지 이제 성폭력, 가정폭력 네. 피해 여성 지원하는 이런 부분. 이거는 이제 상당히 정착되어 있고 이게 어느 부서가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오히려 기존에 그런 일들이 복지부에 있던 걸 여가부에 떼줬거든요. 네. 아, 네. 네. 그 떼준 것들을 다시 복지부로 저는 가져가고. 가져와도 되고요. 아, 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네. 쓰여지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네. 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른 부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여러 부서로 나누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저가 그런 안을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게 또 선대위에서 더 심도 있는 아, 아직 논의를 결정된 건 하겠지만 아니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제가 21대 국회의원에 대해서 저출생 문제를 네. 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출생 특위를 만들어서 위원장도 했었는데 그 저출생의 배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주거 불안, 일자리 불안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네. 그 외적인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그것을 이 정부가 전혀 못했습니다. 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역할을 못했어요.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네. 오히려 그 운영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지만 연간 한 50억 원 쓰고 네. 있는데도 오히려 출생률 떨어졌잖아요. 계속 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다시 네. 전면 재검토해서 재구조화해야 된다.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가 지금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거든요. 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인구 감소는 줄어들죠. 네. 자명한 사실인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 조직이나 아, 인력, 네. 예산도 효율적으로 이제는 써야 분배해야 된다라고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담론이 좀 형성되고 퍼져나가- 네, 예, 네.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가부 해체, 여가부 폐지라고 네. 했지만 그 기능을 없앤다는 게 아, 결코 그렇죠. 아닙니다. 아, 오히려 그 다음에 민주당, 정의당도 네. 개편을 바라잖아요. 네. 근데 뭐 성평등 가족부, 가족부,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여성을 빼요. 그 네. 이유가 뭐겠습니까? 같은 마음인 거예요.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그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 공약들을 내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굉장히 이대남들을 딱 타겟으로 정해서 공약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럼 이대녀들은 완전히 포기하신 것인가 아니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이대녀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공약이라든가 뭔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가부 폐지가 이대남을 겨냥한 거라고 저는 보지도 않고요. 네. 이대남들이 워낙 싫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왜냐하면 여가부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저는 초래했다고 보거든요. 아, 그 네. 행위가 여성의 권익 신장이 딱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네. 게다가 작년에 또 군대 내 성폭행이 있었고 음. 안 좋은 사건들이 네,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여가부의 역할은 저는 제대로 기능을 못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여가부에 직원이나 뭐 여가부 장관 된다면은 현장에 가서 왜 피해자가 자기의 피해 호소를 제대로 못했는지 서면 보고만 받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시스템에 있는 절차 속에 있는 장소 하나 하나를 저는 다 살펴봤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냈을 텐데 그런 거 하지 않거든요. 아, 네, 책상 네. 오리만 앉아 다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저랑 한번 다퉈보자라고 얘기하면 저는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를. 현장에 가보질 않아요. 네, 네. 네, 네. 지금 의원님도 아이를 이제 혼자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싱글맘, 싱글데드 이런 분들 참 어려운 점이 많고 그게 또 육아 문제이기도 하고 한데 네, 네. 이 아까도 저출생 문제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제도를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가부가 이제 작년에 우리 당도 마찬가지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네. 신상 공개를 하고 네. 출국 금지를 하고. 근데 그것도 상당히 미약해요. 그것도 겨우겨우 사실 제가 대표 발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엄청나게 목소리를 냈어요. 네. 저는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비양육자는 네.
아동 학대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이가 커나가야 되는데 양육비를 안 준다 고의로 학대죠. 방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였는데 네.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해요. 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주저하는 거예요. 아직 네. 이걸 과정 내의 문제라고 아직 여기는 분이 계시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개선해서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 강화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한부모 가정 저같이 입양 가족도 있고 싱글맘 싱글데드들이 심리적인 그다음에 외부의 시선에 대한 불편함 이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한다든지 또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양육을 도움받는 그 실질적으로 혼자 키울 때 가장 힘든 게 저는 뭐냐 갑자기 일이 생길 때 애 맡길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그래서 애를 제가 포대기에 안고 유모차 끌고 변호사 사무실 법원 1층에 로비에도 두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네. 이런 실질적인 네.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 의원님은 윤석열 후보가 네. 그렇게 소외된 계층 그리고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제가 후보를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겪어는 봤잖아요. 아마 그래도 비교적 소통을 한 편이라고 저는 네. 봅니다. 약자의 동행 현장에도 갔는데 네. 첫 번째 간 게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한 스마일 센터를 갔었고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하는 갔었고 그다음에 시설 퇴소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갔었는데 그때마다 진심으로 공감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시설 퇴소자 그 단체에 갔을 때는 자기가 검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까먹었다.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예. 이거는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도 계속 찾아오고 네.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셨고 아이 문제는 아이는 정말 좋아하세요. 네. 그 부분이 제가 참 마음 아팠던 부분인데 아하. 한번 유산의 경험이잖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아이를 업고 돌아다니실 분이구나. 아이를 볼 때는 제가 어느 곳에도 그런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네, 한부모 가족 지원하는 그 네. 단체 갔을 때도 아기를 앞에 앉혀놓고 아기같이 같이 놀고 계셨어요. 그때 후보자의 네. 자격으로 가셨는데 잠시 그걸 잊어버리신 건가 하는 만큼 걔가 테이프 붙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떼주고 붙이고 뭐 이러고 아기랑 그게 노는 모습이 정말 순진하시고 순수하시고 정치의 때가 안 묻은 모습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따뜻한 정치를 하실 수 할 수 있겠다. 있다. 주변에서 잘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저를 비롯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죠. 따뜻한 정치 되게 네, 마음에 네. 남는데요. 근데 네. 저도 아이 따뜻한 좋아하지만 분위기. 아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네. 저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요. 아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 눈빛이 선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예, 예. 눈을 마주보면 선한 맞아요. 눈빛이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아들은 남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아들이 남입니까? 친족 관계를 따져보면 네. 배우자는 이혼하면 완전히 끝이에요. 네. 근데 혈연은 끊을 수가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남입니까? 물론 저는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애는 절대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해를 할 수 네, 있겠지만 그건 그러나 이해. 그걸 아들은 남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예. 저는 그 아들은 상처가 안 될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글쎄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정치인이 목적이 있어서 가는 길은 있어도 네. 그런 표현은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이제 정치펀치에 출연하시는 정치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이제 대선이 60일도 안 나, 뭐 60일이 아니고 50 며칠 남았죠? 네, 56일. 56일 남았죠. 이제 앞두고 그 정치펀치 시청자들에게 이번 대선을 앞두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어떤 생각을 꼭 하셔야 하는지 그렇죠.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먼저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아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전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하는 언행을 보시면 수시로 말이 바뀌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저렇게 쉽게 말을 바꿀 수가 있을까? 근데 권력을 잡으면 더 하겠죠. 네. 그다음에 언론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전부 자기에 반하는 비판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국민인데 저는 과거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국민도 이렇게 다양한데 이 마음에 안 드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바로 고소 고발을 하는 그런 리더는 얼마나 이 사회를 더 병들게 할지 저는 그것만 봐도 자질은 안 된다고 네. 봅니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대선은 이겨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 소중한 나라를 우리 국민도 얼마나 정이 많고 따뜻합니까? 예. 이런 따뜻한 국민들께서 이 마음을 다 모아서 이번에는 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고 이후에도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서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야 됩니다. 저도 더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 그다음에 기초의원을 비롯한 모든 우리 당의 당원들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뜻을 모으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잘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함께 우리나라 바로 세워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김미애 의원을 모시고 낮은 곳, 외진 곳,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마음이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미애 의원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근데 울림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